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마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잘 모르고 사용하는 생강이 숨겨진 부작용과 효능, 매콤한 향과 맛으로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는 생강, 감기약처럼 먹기도 하는 생강. 하지만 이런 생강의 심각한 부작용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문제, 혈액 희석, 피부 자극, 그리고 심지어 약물 상호작용까지 모두 생강이 부적절한 사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강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효능과 음식 궁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의 부작용. 첫째, 위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산과다, 속쓰림, 위장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면 위벽이 자극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 위장이 약한 분이 아침마다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다가 위통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희석된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와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 2주간은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수술 후 출혈 위험이 10%에서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셋째, 담석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이 담낭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석 환자분들 중에 생강차를 마신 후 갑자기 복통이 심해져 응급실을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담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생강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임신 중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소량은 입덧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다 섭취는 자궁자극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 동안은 특히 주의해야 하며 하루 1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인 분들은 생강차보다는 생강을 약간 넣은 요리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다섯째, 당뇨병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약과 함께 섭취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 섭취 전후로 혈당 수치를 더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당뇨약과 생강을 함께 복용하다 저혈당 쇼크를 경험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섯째, 고혈압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생강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나 ACE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섭취하면 생강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생강의 효능. 첫째, 소화를 돕습니다. 생강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해 소화를 돕고 가스와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특히 식후 복부 팽만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생강차 한 잔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은 위장관의 근육을 이완시켜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더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구역질과 메스꺼움을 완화합니다. 임산부의 입덧, 수술 후 구역질, 멀미에 효과적입니다.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은 임신 중 메스꺼움을 약 8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멀미를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여행 전 생강 캔디나 생강차를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향기 성분이 뇌의 구토 중추에 작용하여 메스꺼움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서 관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효소를 억제하는데 이는 일부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꾸준히 생강을 섭취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 통증과 부종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넷째,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감기와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되며 기침과 인후통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생강에는 비타민C, 마그네슘, 아연 등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기 초기에 생강차에 꿀을 넣어 마시면 목의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이 인체호흡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손발 찬 증상 완화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 이완 작용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말초 순환을 개선합니다. 겨울철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생강 보충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식이요법과 함께 생강을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두통을 완화합니다. 생강차는 편두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임상 연구에서 생강가루는 일반적인 편두통 약물만큼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생강은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여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통이 시작될 때 생강차를 마시거나 생강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 보충제를 12주간 복용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15% 감소했습니다. 단, 앞서 언급했듯이 당뇨약과 함께 섭취할 때는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근육통을 완화합니다. 생강은 운동 후 근육통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 생강 보충제를 11일간 복용한 참가자들은 운동 후 근육통이 25% 감소했습니다. 특히 격렬한 운동 후 생강차를 마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음식 궁합. 생강은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효능이 배가 되거나 반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좋은 궁합. 마늘과 생강은 함께 섭취하면 항염증 효과가 증가하고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과 생강에는 각각 알리신과 진저롤이라는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감기 예방을 위한 생강차에 마늘을 조금 넣어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생강차에 꿀을 더하면 목감기와 인후통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로컬 꿀은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취침 전 따뜻한 생강꿀차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과 생강은 비타민C가 풍부해 함께 마시면 감기 예방과 회복에 좋습니다. 레몬의 산성은 생강의 활성 성분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레몬과 생강의 조합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생강과 레몬을 넣어 마시면 소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 생강차는 특히 목감기 초기에 효과적입니다. 계피와 생강은 혈액순환 촉진과 체온 상승 효과가 증가합니다. 두 가지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겨울철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피와 생강은 모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좋습니다. 계피 생강차는 추운 겨울철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두 가지는 함께 사용하면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와 생강 함께 마시면 해독 작용과 항산화 효과가 높아집니다. 식후에 생강 녹차를 마시면 소화를 촉진하고 지방 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 가지 모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양파와 생강 요리에 함께 사용하면 콜레스테롤 감소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와 생강은 모두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과 생강 두 가지 모두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함께 사용하면 관절염 통증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과 생강의 진저롤이 함께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과 생강을 함께 넣은 차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과 생강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당근 생강 주스는 면역력 증진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나쁜 궁합. 인삼과 생강 둘 다 성질이 따뜻해 함께 과다 섭취하면 체열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많이 섭취하면 코피, 두통, 안면 홍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적은 양을 섭취하고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희석제와 생강와파린, 아스피린 등 혈액희석제와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생강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이미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인 경우 출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 2주간은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약과 생강은 혈당 강화 작용에 중복되어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강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이미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 섭취량을 제한하고 혈당 수치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약과 생강은 혈압 강화 효과가 중복되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나 ACE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을 섭취할 때는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어지러움, 두통 등의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응고제와 생강은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작용이 있어 클로피도그램, 티클로피딘과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 섭취량을 제한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제와 생강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중추신경계에 진정작용을 할 수 있어 이미 진정제나 수면제를 복용 중인 경우 과도한 진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취침 전 생강차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올바른 활용법. 생강차 만드는 법은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끓는 물에 5분에서 10분간 우려내세요. 기호에 따라 꿀, 레몬, 계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리에 다진 생강은 볶음 요리, 수프, 스튜 등에 추가하면 맛과 영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생강을 갈아즙을 내면 더 농축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강 진액 1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 오일은 마사지나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있는 부위에 생강 오일을 바르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 피부에 직접 바르지 말고 반드시 캐리어 오일과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생강의 부작용과 효능 그리고 음식 궁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생활 사소한 습관에도 우리의 건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리하며 노후를 즐기자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소중한 하루 함께하는 튼튼마마였습니다.